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스윗.com 그러니까 스윗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알리안스 메시지 매니지먼트에서 나오는 카피를 받았을 때 이것을 뱅크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제 제가 주의할 점 말씀드렸지요. 그것은 일종의 인터페이스다. 그러니까 주황장치를 가기 위하고 부대 장치와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지 알리안스 메시지 카피가 우리 스위트 카피를 대신한다. 그리고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컨디셔널 메시지에 대해서 잘못 움직였을 경우에 뱅크에 들어와 오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리시빙 뱅크가 뭐 대한민국의 대구은행이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대구은행에서 큐 머신에서 나오는 스위프트 카피, 그걸 보고 여러분이 그 컨디션에 응해야 된다. 이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잘 이해가 안 될까 해서 제가 여러 번 받은 스위트 카피를 갖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건 대구은행으로 이제 카나다 뱅크에서 SBLC를 보내는데 이제 이 경우에 먼저 제가 스위프트에 버금가는, 스위프트는 아니죠. 법적으로 뱅크 스위프트로서의 효력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알리안스 메시지를 받은 거 갖고 나왔어요. 이제 이런 형식이거든요. 이제 이런 형식인데 이거를 이제 보면은 여기에 이제 이게 알리안스의 그 일종의 그 헤드레타 경우죠. 그래서 쭉 하고 그다음에 나레티브에는 이제 어떠한 SBC가 온다. 그리고 제가 받는 그 이제 리시버가 누구다 이제 다 나오죠. 나오는데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여기에 대한 핀 넘버 관계 이게 쭉 나오는데 여기서도 나레티브가 할 때 이렇게 핀 넘버는 다 나옵니다. 나오더라도 이것이 여러분의 리싱 뱅크에서 받는 스위트 카피에 대응을 못하는 거죠. 결국 알리안스 메시지 매니지먼트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법원이 판결을 낸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 과정을 가는 법무사나 변호사가, 검찰이 기소를 한다 할 것 같으면은 또 그 가정하에서 인터페이스를 하는 법무사와 변호사의 기능과 같은 것이 바로 알리안스 메시지입니다. 그렇다고 알리안스 메시지를 여러분 부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렇게 알리안스 메시지를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으면은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오느냐? 이 대군으로 받은 건데 대군으로 받았으면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이렇게 이제 대구은행에서 그 담당 부서에서 저한테 이제 레터로 통보가 옵니다. 이제 이메일로 이렇게 이제 통보가 오죠. 통보가 오고 뒤따라서 대구은행의 스위트 메시지가 또 이제 이메일로 이제 이렇게 저기에 도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것이 여러분들 이해를 잘 하시라고 보여드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알리안스 메시지는 이 알리안스 메시지가 법적 효력 위에 있는 스위프트 카피는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흔히 어떤 경우에 이제 여러분이 주의를 하셔야 되는가 하면은 바이아 쪽에서 알리안스 메시지를 주는데 이제 이걸 주는 거죠.
이걸 주는데 여기에 이제 제가 받은 알리안스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나레티브가 다 나옵니다. 무엇이라고 쭉 나오는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 태국에서 이제 뭐 태국의 뱅크에서 이제 카시콘에서 온다 이렇게. 근데 카시콘 뱅크 보낸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알리안스 메시지 매니지먼트에서 인터페이스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받았을 때 거기에 보면은 운원되고 한 대로 P본드 이제 2천만 불에 이제 DLC를 합시다. 705를 합시다. 이게 P본드 2% 그러면 이제 한 40만 불 되잖아요. 이 40만 불이 어플리컨트의 어카운트로 왔을 때 700 갈 것이다 하는 알리안스 메시지예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 물론 못 믿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내가 받기로 되어 있는 대구은행에 공식 통보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급한 마음에 빨리 40만 불 보내주면은 700이 바로 오겠지 하고 이런 경우 물론 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게 원칙상 보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리안스 메시지 카피를 받고 그 다음에는 뱅크에 가가지고 알리안스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근데 알리안스 메시지 이 알리안스 메시지를 받은 시점에는 벌써 여러분의 어카운트에 정상적인 스위프트가 도착해 있는 것이 뱅크 룰입니다. 그러면은 대구은행에서 아직 안 왔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이 태국의 카시콘 뱅크가 리싱 뱅크고 바이아가 거기 있다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이 꼭 이제 이런 사항을 이야기를 하고 빨리 정상적인 스위프트를 요청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바이아가 직접 알리안스 메시지를 보내 이럴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는 큰 이제 이상이 안 생겨요. 그런데 간혹 여러분들이 바이아도 태국에 있고 또 태국에 아는 태국인이 이제 뭐 자산가다 보니까 거기에 부탁을 해가지고 이 DLC를 이제 받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상당한 주의를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 이 알리안스 스위트 메시지는 여기에 보면 이 헤드레다가 있는데 이 안에는 전부 다 또 워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전부 다 워딩이 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잘못된 사람들이 이것을 악용한다 그러면은 이 워딩을 넣는 수가 있어요. 그럼 그런 잘못된 사람들이 또 워딩을 넣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어마운트 표시를 정확하게 안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면 금액이란 것은 나레티브 하는 게 뭔가 텍스트거든요. 여러분 이제 이 알리안스 메시지를 보면은 요것이 텍스트입니다. 요 텍스트에 어떤 금액이 들어갈 경우에는 소수점이라든지 단위에 따라서 콤마를 정확하게 찍고 갈로를 열고 뭐 2천만이면 20 밀리언 US 달러 이렇게 영문으로 서술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알리안스 메시지를 받았을 때에 그러한 것이 조금 미비할 경우에는 남을 의심하는 건 아니고 내 뱅크의 정상적인 스위트가 메시지를 오피셜 통보 받을 때까지는 여러분이 기다려야 된다. 그럼 예를 들어 정상적인 오피셜 통보를 받으면 여러분이 이제 대구은행 같은 경우는 이렇게 로고를 하고 이렇게 이제 발행을 해줘요. 여러분들의 그 요구를 하게 되면 나는 너희 은행에서 오피셜로 주는 서류로 내 스위트 카피에 대해서 이렇게 다 해달라 그러면은 대구은행 로고가 들어가고 이렇게 이제 쭉 스위트 내용들이 쭉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마지막에
이제 그 본부문, 본점, 지점면 지점 그 담당자의 시그네이처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리안스 스위트 카피에 대해서 맹신을 하시면 안 돼요. 특히 DLC 같은 경우 또는 SBLC나 MT 원어스나 이런 거 받을 때 컨디셔널 붙은 거 아니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DLC를 하는 것은 오퍼레이션 컨디션이 있잖아요. 705를 보내고 700을 보낼 때 보면은 내가 LC나 DLC를 보냈을 경우에 쉘라 쪽에서 2% PB, 퍼포먼스 본드가 바이아 은행으로 와야지 내가 받은 LC나 DLC가 액티브가 되는 거예요. 그 미리 이미 계약서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태여 바이아 은행에서 스위프트 메시지에 2% 퍼포먼스 본드에 거의 안 적습니다. 거의 안 적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DLC나 SBLC가 발행되는 과정을 보면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제가 타이완에 있는 은행, 타이완에 있는 내 바이아나 하고 했던 건데 그 바이아가 이제 이 타이완 은행에 LC를 이제 어플리케이션 하는 겁니다. 은행에 어플리케이션 하는 거죠. 할 때 반드시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이 되느냐 하면서 카피가 저한테 옵니다. 오면은 여기 이제 제가 사인하고 도장을 찍는 거거든요.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에 컨펌을 해줘야 됩니다. 컨펌을 해주고 이 옆에 보면 이 주의사항이 있어요. 타이완이니까 이제 영문하고 한문이 같이 가 있지만은 이 주의사항도 읽었다는 이 컨펌을 해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물론 능숙한 바이어 셀러 간에는 또 뭐 전화로 그거 안 보내도 된다 이렇게 하자 그러지만은 어떤 바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 LC를 보내놓고 아멘드먼트를 자꾸 하게 되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을 할 때 이 내용들을 확정짓기 위해서 어플리케이션 신청서죠. 이 신청서를 꼭 쉘라에 사인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고 뭐 이런 웃으면서 바이어 보고 야 내한테 보낼 DLC 어플리케이션 했는 레터를 좀 보내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 괜찮아요. 이제 그런 점이 있고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도장을 찍어줬잖아요. 찍어주면은 그 다음에 그 은행에서 요렇게 보냈다는 카피를 줍니다. 요렇게 보냈다는 카피를 주는 거예요. 대만은행에서 이제 제가 우리은행을 받았으니까 우리은행으로 보냈다는 이런 카피를 줍니다. 그런데 이게 요걸로 다 된 게 아니에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샌더가 보내는 카피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우리은행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은행에서 이게 왔다는 통보를 다 받고 또 오피셜로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받게 되면은 이 내용들이 마지막에는 이렇게 이제 똑같이요 대구은행이나 이 오피셜 통보를 해준 은행의 책임자가 또 사인을 이렇게 해주고 이런 DLC의 안에는 앞에 내용이 있고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BL상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느냐 그리고 또 뭐 중요한 스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여기에 이제 기재가 이제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점을 정확히 아셔가지고 알리안스 스위트 메시지 받은 자체로서 이것이 진행이 되었다 하고 급한 마음 가지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피셜로 이제 LC라든지 SBC라든지 통보된 통지서를 정확받게 되면 이렇게 은행이 내는 돈이 있습니다. 뭐 한 2만원, 25,000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목이 수출 신용장 통지에 대한 이제 비용을 내는 거죠. 비용을 내고 또 얼마간에 또 거기에 따른 요 비용은
취급 수수료 또 내고 이렇게 이제 요런 그 비용을 내는 또 이런 것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렇게 왜 보여드리는가 하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알리안스 메시지 매니지먼트 카피를 받으면은 스위트 카피가 100% 왔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은 간혹 요거는 뭐냐, 한마디로 우리 법의 체계를 따라갈 때 법무사나 변호사가 여러분의 마지막 목적지에서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 중간에 쉽게 도와주는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은행에 알리안스 메시지 매니지먼트 똑같은 내용이 왔느냐 안 왔느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또 제가 받는 외환은행 SBS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겠어요. 왜 그런가 할 것 같으면은 요즘 보니까 너무 좀 어려워지니까 뭐 블랙 스크린이다, 화이트 스크린이다 그러면서 받은 자신도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 다 못 쓰는 거거든요. 말씀드리지만 스크린샷은 항상 여러분이 스크린샷 페이퍼를 받았다 그런 순간에는 여러분의 은행에서 통지가 옵니다. 일방적으로 스크린샷이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요즘 또 화이트 스크린이라는 말은 전혀 없어요. 한 15년 전에도 그레이 스크린 그래서 그 뭐 사람들을 막 그 좀 혼돈스럽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무조건 샌더의 CIS에 샌더를 컨택할 수 있는 전화번호나 옳은 이메일 없다고 하면 이건 무조건 아니다. 거들떠 보지도 마세요. 그리고 그런 게 있어가 샌더 컨택을 했더라도 샌더가 보냈다는 스위트를 메시지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은행에 체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카피를 받았을 때, 블랙 스크린을 받았을 때, 뭐 스크린샷을 받았을 때 그게 진짜라 그럴 것 같으면은 벌써 은행에서 여러분의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현혹되지 마시고, 제가 내일은 또 은행에서 어떻게 통보 오느냐, 이메일로 통보 오는 경우에 제가 받았던 이런 게 또 보여드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은행에 왔느냐 안 왔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뭐 샌더라는 사람들이 화이트 스크린, 블루 스크린, 뭐 블랙 스크린 그런 거 100번 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 전부 다 자기들이 컴퓨터에서 화면을 까맣게 하고 찍으면은 블랙 스크린이고, 풀이가 지금 블루 뱅크 스크린이 아니지 않습니까? 뱅크 스크린에서 샷이 된 것은, 샷이 돼가 이름에 통지를 샌더가 할 때는 벌써 여러분에게 신뱅크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저 마시고 항상 내 은행을 확인한다. 이것을 여러분이 꼭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힘찬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